생각의 탄생의 저자 로버트 루트 번스타인과 미셸 루트 번스타인 부부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천재들이 사고했던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점차 고도화될수록 가속화도 함께 진행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더욱이 창의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대지만 우리는 주입식 교육과 패턴화된 생활 속에서 창의성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현실에 살기도 합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으로 아직 세상에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탄생의 저자 로버트 루트 번스타인과 미셸 루트 번스타인 부부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천재들이 사고했던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창조력을 발휘하기 위한 도구로서 다음의 1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관찰. 여기서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물의 심도 있는 관찰로 작은 티끌에서도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를 깨우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괴테, 고흐 등 많은 예술인들이 한 예술훈련법으로 사물을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온전하게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둘, 형상화. 쉽게 말해서 마음속의 무언가를 이 세상의 모습으로 창조하는 것으로 그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림, 시, 음악, 수학, 발명품 등으로 형상화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셋, 추상화. 우리의 감각은 여러가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느낌, 해석, 재해석 등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이 중에 중요한 몇 가지의 키워드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넷, 패턴 인식. 관찰을 통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일종의 법칙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다섯, 패턴 형성. 인식한 패턴을 가지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실은 관찰을 통한 패턴의 범주 안에서 재해석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여섯, 유추. 패턴을 인지함으로써 나아가 다음 일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요소들의 관계성,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미래를 그리는 것이죠. 일곱, 몸으로 생각하기.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몸의 신경적 반응들이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창의적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8. 감정이입. 감정이입은 관찰의 단계를 넘어 대상과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발달하지 않은 동물들을 바라볼 때 감정이입을 하게 된 후에 미세한 신호 하나하나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정이입은 이처럼 대상에 대한 큰 이해를 도와줍니다. 9. 차원적 사고.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지만 브라이언 그린의 엘리건트 유니버스라는 책에서 11차원까지 영역 확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1차원, 2차원의 영역을 이해할 때 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3차원이라는 다른 차원에서 1차원, 2차원을 바라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고와 같은 맥락입니다. 10. 모형 만들기. 나폴레옹은 전술 구성 시 실제 모형을 만들어 모의 전장 속에서 많은 돌발 요소들을 체크해서 완벽에 가까운 작전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흔히 이론과 현실이 다른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11. 놀이.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이 요소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동기부여에 있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놀이로 인식하고 이는 더욱 유연한 사고 속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12. 변형.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실체화하는 것이 창조라고 한다면 변형은 이미 만들어진 많은 형상화된 요소와 자신의 다른 생각 도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연결의 과정입니다. 이는 새로운 영역의 창조입니다. 미시건 주립대학에서 행해졌던 음악적 소변 분석, 바흐의 다성음악을 이미지로 변형한 파울 클레 등이 변형의 예시들입니다. 열셋, 통합. 먼저 예시를 들자면 화가는 시를 그림으로 바꾸고 음악가는 그림에 음악성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변형이 다른 영역과의 연결이라면 그 변형들을 한 가지로 만드는 방법이 통합적 생각도구가 됩니다. 책에서는 상상하면서 분석하고 화가인 동시에 과학자가 되는 교육 방법이야말로 전문가가 아닌 전인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느끼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로 되어 모든 것이 조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예시에서 시인과 화가는 같은 발상을 했고 이를 어떤 식으로 형상화했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인 것이죠.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삶의 이치를 알려주는 지침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도 반복해서 정독하다 보면 이 책에서만 알 수 있는 좋은 정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각의 탄생 책을 참고해주세요. 인생을 바꾸는 하루 한 권이었습니다.